시니어 위즈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깊이 있는 통찰, 해안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될 중요한 건강의 전환점이 있죠. 바로 여성의 폐경, 그리고 남성의 갱년기인데요. 오늘 바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수십 년 동안 희망과 공포의 대상이 되면서 정말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호르몬 치료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가 삐걱거리고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 그냥 세월의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그 오래된 생각에 한번 같이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폐경과 갱년기는 더 이상 그냥 수동적으로 견뎌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인 건강 관리와 현명한 의학적 선택을 통해서 앞으로의 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의 시기라는 거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수십 년 인생이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에 진짜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때는 노화를 막아주는 거의 기적의 방패처럼 여겨졌는데 어느 순간 공포의 대명사가 됐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그 가치를 다시 평가받고 있는 호르몬 치료의 롤러코스터 같은 역사,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이 바로 그 수십 년간의 논쟁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1990년대만 해도 호르몬 치료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거의 유일한 정답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2002년에 WHI 연구라는 거대한 폭풍이 모든 걸 뒤집어 놨죠. 그 여파는 2010년에 남성 호르몬 치료에 대한 우려로까지 번지면서 호르몬 치료는 순식간에 기피 대상 1호가 됐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멈춰있지 않았어요. 2023년 이후 새로운 대규모 연구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지금 거대한 인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남자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실 남성 갱년기 이 말 자체를 아직도 좀 낯설어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바로 그 치료법을 둘러싼 오랜 오해와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남성 갱년기는 남성 성선기능 저하증이라는 정확한 진단명으로 불립니다. 이게 그냥 기운 좀 없고 우울한 그런 기분 탓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실제로 기준치 아래로 떨어져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명백한 의학적 상태라는 뜻입니다. 남성 호르몬 치료를 가장 망설이게 만들었던 거, 그게 바로 이 심혈관 질환에 대한 공포였거든요. 2010년에 아주 유명한 의학저널 NEJM에 실린 한 연구가 그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10여 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트래버스라는 대규모 임상시험이 이 해묵은 논란에 거의 종지부를 찍었거든요. 이 연구를 통해서 테스토스테론 치료가 가짜약이랑 비교했을 때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 위험을 더 높이지 않는다는 게 명확하게 입증됐습니다. 바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유성훈 교수님의 이 말씀처럼 최신 과학적 증거들이 과거에 막연했던 불안감을 걷어내고 있는 거죠.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 치료법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의학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면서 발전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TRT가 모든 남성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료를 시작하면 안 되는 명확한 금기사항들이 있어요. 활동성 암이 있거나 혈액이 비정상적으로 끈적해지는 적혈구 증가증, 또 조절되지 않는 심각한 신부전이 있는 경우가 그렇죠. 특히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갱년기 때문에 생긴 우울감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울증 자체를 치료하기 위한 첫 번째 선택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훨씬 더 복잡하고 정말 드라마틱한 역사를 가진 여성 호르몬 치료, HRT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때는 의학계의 총화였다가 하루아침에 공공의 적이 되고 이제는 그 진가를 다시 인정받기 시작한 그야말로 한편의 대서사시입니다. 이 그래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여성분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50대 폐경 여성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스스로 건강이 나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 이건 폐경이 그냥 생리가 멈추는 이벤트가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에게 삶의 질이 툭 떨어지는 고통스러운 시기라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호르몬 치료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연구, 이게 모든 논란의 시작점이자 중심에 있었습니다. 2002년 미국 국립보건원이 주도한 대규모 연구 WHI가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 뇌졸중, 심장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충격적인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 의료계에 그야말로 핵폭탄급 충격을 던졌고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약을 끊고 의사들은 처방을 멈췄습니다. 그야말로 호르몬 공포 시대가 열린 순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자들이 이 WHI 연구 데이터를 다시 더 깊고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신정우 교수님의 말씀처럼 초기 발표가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나이나 건강 상태, 치료를 언제 시작했는지 같은 여러 변수들을 따져보면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등장한 게 바로 이 타이밍 가설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현대 호르몬 치료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호르몬 치료는 언제 시작하느냐가 효과와 안전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혈관이 아직 건강할 때, 이 기회의 창이 열려 있는 시기, 즉 폐경 후 10년 이내 혹은 60세 이전에 시작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해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WHI 연구가 불러온 공포의 핵심은 유방암이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아주 면밀하게 다시 뜯어보니까 유방암 위험을 높인 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을 같이 쓴 병용요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자궁 절제술을 받아서 자궁이 없는 여성이 에스트로겐만 단독으로 썼을 때는 오히려 유방암 위험이 감소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랐는데 초기 발표에서는 이런 복잡한 내용이 그냥 뭉뚱그려지면서 괜한 공포만 키웠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는 과학적인 흐름이 우리나라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 현실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남성 갱년기의 경우 우리나라 대한남성건강갱년기학회에서는요, 더 이상 그냥 서양 기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한국인 남성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총 테스토스테론 수치 2.6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우리 몸에 맞는 기준을 찾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개인 맞춤 의학 아니겠습니까?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국제적인 가이드라인들은 보통 3.0에서 3.5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데 한국의 기준은 2.6으로 더 정밀하게 설정될 예정입니다. 불필요한 과잉 진료는 줄이고 정말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하겠다는 아주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죠. 여성 호르몬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먹는 약을 많이 썼는데 이 경우에 약이 간을 통과하면서 좀 부담을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럽의 ESTL 언구 같은 걸 근거로 피부에 직접 붙이거나 바르는 패치나 겔 형태의 사용이 크게 늘고 있어요. 약이 간을 안 거치고 바로 혈액으로 흡수되니까 부작용 위험은 줄이면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길고 복잡했던 호르몬 치료의 역사를 같이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부터는 바로 여러분 각자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예전처럼 호르몬 치료는 무조건 좋아 혹은 무조건 나빠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호르몬 치료는 개개인의 건강 상태, 또 저마다 가진 위험 요인, 그리고 삶의 목표에 따라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고도로 개인화된 의학의 영역이 된 거죠. 그냥 막연하게 병원 가시기보다는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활용해서 내 상태를 먼저 점검해보고 의사 선생님이랑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세요.
내가 어떤 증상 때문에 힘든지, 치료를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 우리 가족 중에 혹시 관련된 병을 앓은 사람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죠. 특히 타이밍 가설에 비춰봤을 때 내가 지금 갱년기에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다 모여야만 비로소 나에게 가장 이롭고 안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호르몬 치료를 단순히 늙어가는 것에 저항하려는 어떤 부자연스러운 시도라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을 먹는 것처럼 인생의 한 시기에 찾아온 건강상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찾아가는 합리적인 건강관리법으로 보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수십 년간 이어진 이 모든 논쟁의 가장 중요한 해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혜안과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설계하는 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위즈덤